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친공산주의 정책을 펴왔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빨갱이들하고 더 친했을까요? 제가 이 땅에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본 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친공산주의 정책과 친북 정책을 비슷하게 펴왔다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이 북방정책을 이어받은 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역사로 본 대한민국의 친공산주의 행보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부터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반공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인 거 다 아시죠? 일명 빨갱이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 눈치 엄청 봤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반공 정책을 강화했고 공산주의 국가와는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월남전에도 전투병력을 파견해 미군과 같이 싸우게 했고요. 다음은 전두환인데요. 전두환은 패스하고요. 중요한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수교를 끊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지금의 중국이요.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내세우며 러시아에도 투자를 시작합니다. 지금 어르신들 언어로 표현하면 빨갱이들한테 돈 갖다 퍼주기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배신하고 공산주의 국가들과 경제적인 손을 잡는 건데 그때는 왜 다들 조용히들 있었는지 참 신기해요. 그리고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주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1988년 7월 7일 77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 교육, 문호 개방을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북한과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원수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은 무산됩니다.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이 헐값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이어받은 햇빛정책을 실행합니다. 당시 김정일은 중국처럼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걸 아예 막아버립니다. 신의주 경제특구 초대 행정관인 양빈을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잡아들이듯이 구속해버립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남한과의 사이에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군사적 완충지대는 자연 상태로 있을 때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이 발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친중국 정권이 들어서면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모두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몽골을 완충지대로 두고 있죠. 두 나라가 몽골도 경제 발전 안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몽골에서 한국이 미운 짓 하고 있죠. 몽골 경제 발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니죠. 다음 노무현 때는 별 변화 없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킵니다. 이명박 때요.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격상시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술 더 떠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옆에서 중국 인민군 사열까지 받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북한과의 경제교류 완전히 차단하고요. 지금 현중 시위하시는 분들 이때 뭐 하셨나요?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국인에게 투표권도 주고요. 이때들 뭐 하셨죠? 지금 현중 시위하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북한의 문을 두드리지만 전과 같이 되돌리지 못합니다. 다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한독수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을 추진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교류를 하려고 하나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것처럼 다시 중국 시장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친공산주의 세력인가요? 누가 더 빨갱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나요? 주사파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국제사회에서 공산 진영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재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파들은 더 이상 학생운동을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판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부는 민주당으로, 일부는 국민의힘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국민의힘은 주사파 출신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될 정도로 주사파에게 관대합니다. AI로 검색해보면 김문수, 하태경, 최홍재, 이재호, 안병지, 박영준, 이매규, 기타 등등 다수의 주사파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합리화해주기 위해 전향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말장난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고 체제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빨갱이들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몇 년이나 해야 하나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은 평생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곧 북조선이고 체제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미국 제국주의한테 북조선을 넘겨주게 된다. 북한 공산당이 외치는 구호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 차이가 뭔가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북한 공산당이 상징색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북한에다 돈 주고 우리 쪽으로 총 쏘고 포 쏴달라고 부탁했던 일들 다 기억나시죠? 누가 더 친공산주의고 누가 더 북한 추종 세력인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친공산주의 정책을 해왔고요. 그리고 빨갱이들에게 양당 모두 돈 갖다 퍼줬고요. 돈 갖다 퍼준 거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경제성장을 해왔고요. 국제사회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사회주의 혁명을 외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어느 당이 빨갱이니 아니니 친북이니 친중국이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